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내 계좌에 2,400억 원이 들어와 있다면?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며칠 전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고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사건을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지난 6일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다가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어요.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해서 62만 원 대신 비트코인 62만 개를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돈으로 무려 60조 7,600억 원이에요. 그 결과 당첨자들 계좌에 1인당 평균 2,490개, 우리 돈으로 2,4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갔어요. 당첨자들 중 일부는 이걸 발빠르게 매도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 6천 개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66만 개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보유량의 12배가 넘는 코인이 갑자기 생성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3%에 달하는 양이 거래소 안에서 갑자기 생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 6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66만 개가 지급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장부거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장부거래가 뭔지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금은방에 금을 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 아저씨가 금고에 금을 넣고 장부에 김경재님 금 10돈 이렇게 적어주죠. 그런데 실제로는 금고에 금이 1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손님들 거래에 쓰고 빌려주고, 그래도 장부에는 여전히 10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똑같아요.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흔히 쓰는 빗썸, 업비트 같은 곳들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상 장부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 1개를 사면 거래소는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코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계좌 장부에 비트코인 1개라고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팔면 상대방 계좌 숫자를 늘리고 제 계좌 숫자를 줄이는 거죠. 업계 관계자 말을 빌리면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이래요. 거래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나거나 누군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면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코인과 장부상 수량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빗썸 사건이 딱 그 케이스예요. 직원 실수로 장부에만 62만 개가 생성된 거죠. 실제 금고에는 4만 6천 개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산 코인이 사실은 장부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다면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래도 평소엔 문제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실제로 빗썸은 지난해 말 재무실사 보고서에서 장부상 가상자산 수량보다 실제 보유 수량이 1.4% 더 많다고 밝혔어요. 지난 3분기에는 고객 위탁분 42,619개, 회사 소유 175개에서 총 42,79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공개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돈 복사 가능성이에요.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내부인이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서 유통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뱅크런 위험이에요. 만약 고객들이 동시에 내 코인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금고에 4만 개밖에 없는데 66만 개를 요구하면 거래소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 내부 통제의 문제예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금융위는 지난 7일과 7일, 이틀 연속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본 거예요. 제도권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은행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일어난 거죠. 빗썸은 사건 이후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장부상의 숫자를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실제 보관된 코인은 100% 일치한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여러분, 클릭 한 번에 생겼다 사라지는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니까 믿자가 아니라 딱 3가지만 직접 확인해보세요. 첫째, 거래소 공지사항에서 분기별 자산 실사 보고서를 검색해보세요. 단순히 코인 많아요가 아니라 고객이 맡긴 코인 대비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의 비율인 보유지수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100%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00% 미만이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거래소가 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확인해보세요. 이번 빗썸 사태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인터넷이 차단된 금고인 콜드월렛에 코인이 들어있으면 안전합니다. 보통 우량 거래소들은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데 이 수치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곳인지 보세요. 셋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여부를 보세요. 2025년 7월 25일부터 법이 바뀌었죠. 거래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나를 지켜줄 최소 30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준비금을 쌓아두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유령 코인이 공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메이트,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